저탐사 관련한 내용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일종의 기각이 된 거죠. 이거 수리남에서 한 거죠. 네, 이거 이제 수리남 RT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네. 문화나를 통해서 이게 어떠한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 수리남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그 소송을 하고 계신 유가족분과 그리고 그 미망인 분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제3자 변제 배상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소송권을 침해한다라는 의미로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저희가 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여기 보면 그 당시 징용 피해자분은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이와 같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많은 징용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셨고 위안부 할머니들 돌아가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유족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본 또는 정부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아있는 거였네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예. 돌아가신 후에 소송을 못하는구나. 예. 그럼 살아계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소송의 어떤 형태로든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증거를 본인이 제출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이게 진짜 예. 웃긴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네. 너 같이 독립운동 했다는 거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둘을 찾아오래요. 그럼 내가 비밀로 독립운동을 했는데 겉으로는 한 친일파인 척 하면서 속으로 독립운동을 했는데 누가 그 당시에 내가 독립운동 한 줄을 알고 얘기를 하겠어요. 알았으면 밀고해서 잡혀갔을 그렇죠. 텐데.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징용 갔다 온 얘기를 어디 가서 아무 얘기도 못 하다가 나중에 가서 피해자 신고 내지는 이와 관련된 소송을 위해서 신고를 하라 그래 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증명할 사람을 둘을 데리고 오라요. 같이 일하는 사람 둘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이런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바가 있어. 일단 접수는 받아놓고 그 다음에 진위 여부는 차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무슨 예를 들어 나이가 안 되는데 60살밖에 안 된 사람이 나 징용 갔다 왔어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 증언이라든지 주변 가족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한 접수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국가가 오히려 대놓고 아니 증거 없으면 이런 거 신고하지 말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소송의 내용이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대법원이 기각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도에는. 그러니까 마치 얘기를 들어보면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예 이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국가의 손을 들어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라는 거죠. 즉 이것을 기각한 이유는 재판 청구권을 정부가 이걸로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기 때문에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각하고 각하가 그렇죠. 다릅니다. 각하. 예.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 오반치를 발광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다 갚아줄게라고 해도 개인이 일본 전범 기업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있다. 권리는 국가가 제3자 이거를 추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런 법이 있든 없든 심지어 거기서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지 간에 그 권리는 그냥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라고 결론을 내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결문 요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예. 결국 지금 무리하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그렇죠. 이거를 밀어붙이는 대통령도 위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 해당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끝난 탄핵 거죠. 사유가 또 하나 더 생겼네요. 추가. 명확하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너무 많은데 그냥 못 나올 거 평생 못 나올 것 같아. 문제는 절차상에 200석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 인원에다가 저쪽에서 30명을 끌어갖고 와야 이게 가능한 사안인 거고 우리가 도저히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내년 총선을 통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수박이나 간통하고 있는 새끼들이 있는 한은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통한 탄핵은 엄청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불길함이 생겨.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탄핵당할 일은 없다 이게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민주당의 숫자나 지금에 있는 힘으로는 부족하고 김앤장이나 삼성이 나서줘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짜증나는 거야. 맞아요. 그치, 네. 솔직히.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결국은 그 세력이 움직여줘야지 뭔가가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을 뽑는 게 어쨌든 국민인데 국민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오케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가 아니라 오케이, 이완용 때부터 뿌리 깊은 그 적폐 세력들이 그 정말 너무 단단하게 서로 담합을 하고 있으니 오케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이제 그걸 알았으니 결국은 그 김앤장마저도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면 자기네들도 우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럼 분위기잖아요. 김앤장 출신이 우리 원내대표 대표부에 와 있는데 얼마나 우리 의견을 잘 들어주겠어. 그지? 또 갑자기 답답한데. 그 김앤장이 우리 원내대표 대표부에서 수석 총무들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겠죠? 대변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외교적으로 일본이랑 껄끄럽다는 이유로 제3자 배상 청구권을 내밀고, 이걸 통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피해자들의 소송을 막으려고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안 돼!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배상을 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그 배상은 받아도 의미가 없는 돈이야. 원래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내가 받고도 어디서 받지? 주는 건 좋아. 근데 나는 청구할 거야.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 그 얘네들이 이 법 조치에 대해서 분명히 언론이 왜곡을 할 건데 분명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가 아무리 일본 애들한테 그거 아무 문제 없어 100년 전 일 갖고 왜 이래라고 말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이 전범 배상에 대한 권리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RTV가 진짜 큰 일 했어요. 진짜. 아니었으면 윤석열 맘만 믿고 어떻게 그렇지.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게 이렇게 결론이 또 빨리 나는 것도 몰랐어요. 난 또 질질 끌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는 1, 2, 3심이 없잖아 그냥. 한 방에. 집어넣으면 바로 해주는 거잖아. 자, 이래서 시민 방송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겨레 때문에 키워본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민 TV도 있었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시민 언론, 시민 방송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기성 언론, 레거시 미디어는 절대 우리 편이 되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그렇게 사쿠라가 된 이유, 한겨레가 그렇게 국민을 배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광고주, 쩐주의 영향을 받는 언론사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시민 언론, 시민 방송은 시민들이 쩐주니까 시민들 말 들어. 이걸로 가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시민 언론, 시민 방송을 여러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좀 사적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 안에서 뭐 알력이 있다 또는 다툼이 있다 분열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의견들은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큰 담론 안에서는 그 전부 다 동의를 하거든요. 반윤석열과 지금 있는 윤 정권에 대한 퇴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표현 방식이라든지 책임 소지라든지 그 방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방송 대 방송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끼리의 또 일종의 알력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그걸 뭐라 그럴까요? 옛날 H.O.T 팬들하고 데스키스 팬들의 충돌처럼 그건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너무 멀리 문제라고 갔다.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RTB 나비 효과님 RTB 후원하고 계세요? RTB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RTB는 진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거든요. 오로지 시민들의 눈치만 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러분 RTB나 민들레, 시민언론 민들레, 더 탐사는 계속 지지를 해 주셔야 돼요. 아, 정권 바뀌었으니까 우리 지상파 고쳐서 써보자. 오너 우리 확인했잖아요. 지난 5년간 안 돼. 그것들은 똑같이 밟아 누르고 대신에 시민 언론, 시민 방송을 키우는 방향으로 계속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균형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출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시민 언론, 시민 방송에 여러분이 그냥 퍼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합니다.